네. 안녕하세요. 어제 버퍼링이 너무 심해 갖고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1시간 좀 체크아웃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필리핀은 근데 공짜는 없어요. 돈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보홀해서 못다한 얘기를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가 어제 왜 누텔라 교통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친구하고 아들하고 그 뭐 앰뷸런스가 와갖고 뭐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 어떤 일이 됐건 뭐 그런 뭐 교통사고가 됐건 아니면 뭐 회사 직원에 관한 일이건 아니면 동네 사이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건 잠깐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맨 처음에 가는 데가 바랑가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그 바랑가이에서 그 첫 번째로 그 어떤 분쟁이든 분쟁을 해결하는 이제 출발점이 바랑가예요. 만약에 바랑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바랑가이에다가 자기가 다쳤다 이렇게 해갖고 리포트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랑가이에서 오후에 그게 이제 오전 일인데 오후에 그 저희 선교센터로 이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기 이제 트라이시클이 주 이동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랑가이에 사람이 트라이시클을 몰고 와갖고 바랑가이로 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왔어요. 저희 그 선교센터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필리핀 직원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통역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갖고 필리핀 직원하고 저하고 그렇게 이제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랑가이를 갔더니만은 바랑가이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무실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바랑가이 안에는 그 직원이 있죠. 공무원. 공무원들이 이제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친 사람 가족이 필리핀이 왜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때로 몰려온 거예요. 한 8명? 뭐 아빠, 엄마, 또 뭐 당사자, 애기, 또 뭐 와이프, 뭐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8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저하고 필리핀 직원하고 이제 딸랑 둘이 가갖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거기서는 뭐 따갈록으로 뭐 계속 뭐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뭐 따갈록어를 빨리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이러저런 컴플레인을 막 하는 것 같아. 그러고 이미 뭐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랑가에 리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미 자기가 뭐 교통사고가 나갔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리포트를 갖다가 한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 이게 따갈록으로 다 써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 약간 지금 뭐 버퍼가 온다고 메시지가 또 떴는데, 지나갔습니다. 그럼 요구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병원비, 자기하고 그 애하고 그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뭐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니까 그 병원비를 낼 것. 두 번째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망가졌으니까 그 오토바이 수리비를 내줄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청구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바람가위 공무원이 뭐 영어로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영어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저한테 이제 종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두 장을. 보니까 그게 청구서예요, 병원 청구서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돈 내고 끝내라, 이런 의미겠죠. 돈 내고 끝내라. 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필리핀에서는 이 강철 멘탈로 살아야 된다고. 예?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어리버리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바로 그냥 호구 잡히는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한테 다시 그 돌려줬어요, 청구서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네가 지금 나한테 병원비하고 무슨 뭐 오토바이 수리비 이런 거를 청구할 상황이 아니다, 너. 너 저기 우리 걔가 독일 세파트인데 독일 세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알지? 그러니까 독일 세파트 가격이 제가 그 얼마를 주고 샀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린 강아지를 데려오는 거죠. 예. 되게 큰 개는 뭐 그렇게 안 하니까 되게 어릴 때 데려와서 이제 키우는 건데 그 어린 그 독일 세파트 가격이요. 그 제가 얘기했죠.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면 받는 대입 초봉. 예. 그 대입 초봉 곱하기 4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예요. 대입 초봉의 4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돈이죠. 4개월치 월급으로 사야 되니까. 그래갖고 RJ님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셨네요. 제가 어제 못다한 얘기를 갖다가 보호를 떠나기 전에 하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분명히 우리 그 세파트가 지금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병원을 가봐야 된다.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내일 병원 가서 내 진단을 해보고 너한테 우리 독일 세파트의 그 치료비 를 다 청구할 거야. 그러고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너 과속을 그렇게 빨리 오토바이를 그 좁은 길에서 거기가 차가 다니지만 길이 넓지 않거든요. 예. 그 좁은 길에서 그렇게 과속을 하고 쌩쌩 달리다가 한 거는 네 잘못이 크다. 어저께 1.5배속으로 들었어요. 예. 이 버퍼가 좀 있어갖고. 예. 예. 준호 와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 내가 변호사 사갖고 너 수할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네가 지금 나한테 돈을 청구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지금 돈을 내야 될 상황이다. 정신 차려라, 상황을. 판단을 잘 해야지. 그렇게 좀 제가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람가위 공무원 있는 데서 뭐 가족들도 다 들었죠. 그 얘기를. 예, 옆에 제 직원도 듣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그 세게 얘기를 하니까
바람가위 공무원이 처음에는 청구서를 저한테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슬그머니 청구서를 갖다가 이제 그 책상 앞에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필리핀 가족한테. 이 사건은 엄밀히 얘기하면 교통계 소속이다. 이 바람가위 소속이 아니라 교통계 소속인데 거기다가 네가 진정서를 내라. 그러면 교통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한 프로세스가 한 달쯤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공무원들이요, 이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필리핀 공무원은 그냥 청구서를 저한테 이렇게 들이밀면 뭐 I'm sorry 하고서 제가 돈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딱 끝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제가 그걸 돌려주면서 거꾸로 이 독일세 파트가 이 비싼 게인데 갈비뼈 부러졌으니까 치료비 네가 내야 된다, 안 되면 너 수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공무원도 이제 화들짝 좀 당황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갈 거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 복잡한 사건에 끼기가 싫으니까 이제 교통계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통계에 진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 필리핀어들은 이렇게 찔러보기를 굉장히 잘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돼도 그만, 찔러봐서 안 돼도 그만, 먹히면은 땡큐,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찔러보기. 그래서 이게 세게 나오면 이거는 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맥 놓고 살면 그 찔러보기에 항상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구 잡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러저런 뭐 컴플레인 하고 이제 갔어요. 갔어. 그런데 이제 제가 남아갖고 그 바람가위 공무원한테 여기 그 리포트 폼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친구가 리포트를 했잖아요. 정식적으로 뭐 따갈로우로 쭉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냥 가면은 내가 그걸 또 인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 폼을 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리포트를 해야겠다, 내 상황을. 그래서 리포트 폼을 받아서 이제 영어로, 이 필리핀의 공식 문서는 다 영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썼어요.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희 외 선교센터에 CCTV가 8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CCTV 다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과속을 어떻게 했고, 걔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5m 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 그 CCTV에 난 나와 있으니까,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레퍼런스는 뭐냐? 우리 CCTV를 첨부하겠다. 원하면 CCTV 영상을 내가 따놓은 게 있으니까 CCTV가 지금 2군데서 잡혔는데 그 2군데 녹화된 걸 다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자세하게 레포트를 써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람가위 공무원한테 너 읽어보고 사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또 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 분쟁이 일어났고 당사자가 리포트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사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제 읽어보고 이제 사인을 했고, 저도 사인하고, 그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사진을 딱 찍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한 5개월이 넘었거든요. 그 사건 난 이후로. 그런데 뭐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뭐 바람가위에서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고당한 친구한테도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가위도 뭐 더 이상 해봐야 골 아프니까 그냥
그 슬그머니 손을 뗀 것 같고, 그 친구도 뭐 더 이상 우겨봐야 뭐 CCTV 다 찍혔고 자기가 과속한 거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또 잘못한 게 뭐냐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과속한 게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친 부분은 그 친구가 헬멧을 쓰긴 썼는데 헬멧 끈을 안 맸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 CCTV에 딱 보니까 헬멧이 먼저 떨어져. 끈을 안 묶었으니까 당연히 충격이 걔하고 딱 부닥치면서 충격이 딱 했으니까 헬멧이 먼저 떨어졌겠죠. 그죠? 끈에 안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 헬멧도 끈을 안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 두 개가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다 CCTV에 녹화가 됐고, 그 다음에 애를 갖다가 오토바이 앞에 앉혔어. 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토바이 앞에 앉힌데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일단 뭐 과속한 거, 헬멧, 그거 오토바이 헬멧, 그 끈 안 묶고 탄 거, 애를 앞에 앉힌 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도 더 이상 이제 우기는 걸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5개월 이상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건 뭐다? 그 오토바이 사고 낸 그 친구보다는 그거를 항상 곁에서 그 지켜보고 있는 직원, 그 필리핀 직원,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낮이라서, 그러니까 필리핀이 낮에는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그 날씨가 좋아요. 지금 바람도 좀 잘 불고 그래서 시원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저녁이 가까워지면 약간 먹구름을 끼면서 약간 비가 좀 오고 우기 때는 좀 그래요. 예. 그 오늘 날씨가 아주 좋으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필리핀 직원들이 곁에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사장이 이런 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돈 주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으면, 아, 우리 사장은 이럴 때는 돈 주고 해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똑같이 벤치마킹 해갖고 지네들이 써먹는 거지, 나한테. 그런데 뭐 바람가이까지 가갖고 그렇게 다 적절하게 방어하고 그렇게 문서 남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CCTV 한 거 스크랩 해놓고 그런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죠. 아, 우리 사장 잘못 건드리면 이거 나한테 절대 좋을 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엄한 짓을 한 10번을 할 거를 2번밖에 안 한다. 이런 거. 엄한 짓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필리핀에서 그 로스, 내가 손실 부분을 한 5%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된다. 이게 100% 막지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5%에서 막으면 아주 선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100% 안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10번 할 거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5% 선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손실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예를 들어서 사장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를 직원들이 항상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 처리하는가를 아이들이 항상 지켜봐요,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거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내가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 반응하는지. 그래서 그게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내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문제다. 그 문제가 내가 호구를 잡히느냐 아니면 내가 권위를 갖느냐, 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갖느냐, 아니면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느냐의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 흔히 아시기에 그 필리핀이 이제 대가족 그 사회잖아요. 여기 정말 애도 많고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처럼 뭐 한두 명 이렇게 사는 집은 거의 없고요. 되게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한 4명 정도는 되니 평균 4명은 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애들이 4명이니까 뭐 엄마 아빠 거기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10명 이상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7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7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참 애를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뭐 애를 안 낳는다고 난리지만 그땐 또 너무 많이 낳았고. 그러니까 애만 7명에 엄마 아빠 그럼 9명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할머니 10명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왜 그 가정부가 이렇게 먹고 사는 가정부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도우미.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줌마들 뭐 하면 항상 집에 뭐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오가는 손님들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마음이 좋아갖고 뭐 이렇게 지방에서 누구 올라오거나 그러면 다 집에서 재워.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열흘은 외부 손님이 꼭 숙박을 해, 저희 집에. 예. 어쨌든 그렇게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필리핀이 그래요. 아주 그 한 집안에 여러 명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방은 좁고 그래도 사람은 많이 살아요. 그렇게 갖고 이제 사는데 이 대개 보면 이제 필리핀이 이제 가족 중심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 친구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갑자기 그 결근을 할 때요, 미리 노티스를 안 줘요. 미리 노티스를 안 주고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8시다 그러면 8시에 안 나와 얘가. 그러면 한 10시쯤 연락이 와요. 10시쯤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 아파서 못 갑니다. 우리 애가 뭐 아파서 뭐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핑계도 있냐면요, 제 친척이 공항에 도착해 갖고 공항 픽업을 가야 돼서 직장인이 그렇게 하고 결근을 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10시쯤 연락이 와갖고 뭐 전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의 이 핑계를 보면, 결근하는 핑계를 보면 뭐 80%가 다 가족 얘기예요. 뭐 누가 아프다, 누가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 내가 뭐 어딜 데리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가족하고 관련된 그 핑계가 80%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여기 그 사는 한국 분들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관계가 정말 목숨처럼 끈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 지역에 살면서 그러니까 필리핀 지역에 살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필리핀 분 팔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80살이면요.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이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뭐 위생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여기 식생활은 정말 건강하고는 정 반대쪽 식생활이에요. 밥은 엄청 많이 넣고, 음식은 굉장히 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30, 40 정도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병이 있어요. 다 아파요. 예. 그래갖고, 다 시름시름해요. 이 건강한 사람을 별로 못 봐서, 필리핀 사람 중에. 필리핀에서는 정말 팔순잔치 할만 합니다. 예. 정말 오래 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초대를 해요, 오라고. 그러면 뭐 생일이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의 가정사를 좀 잘 아는 거예요. 내부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 필리핀 그러면 굉장히 막 끈끈하고 서로 뭐 목숨을 나눌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가족이 10명이 산다. 뭐 엄마, 아빠, 뭐 거기에는 뭐 친척도 들어가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리핀은 결혼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혼이라는 게 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혼인신고를 하면 헤어질 때 정말 골 아픕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변호사를 사면 또 비싼 돈을 들여야 되지만 그 돈도 돈이지만 기간이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너무 길기 때문에 50%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은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고 또 애를 낳으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뭐 애가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뭐 엄마가 각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빠가 각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배다른 형제, 우리는 배다른 형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배다른 형제도 그냥 같은 형제 자매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배다른 형제 아니고 순수한 어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가족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배다른 형제도 정말 친형제 못지않게 그렇게 가까이 지내요. 서로 뭐 도와주고 뭐 그러면서. 같이 또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정에 이래서 10명이 산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만 돈을 벌어요. 그 가족이 전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만 돈을 벌어.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꿀벌, 허니비라고 그래. 허니비. 돈 버는 사람, 돈 대주는 사람. 꿀벌이 막 나르듯이 그런 거 허니비들이 있어. 가족 안에 한두 명이 있어. 그러면 그 한두 명이 돈을 벌면 기본 생활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세끼 먹고는 살아. 뭐 부유하게는 못 살아도 그냥 하루 세끼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희한해. 필리핀 사람들이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잖아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뭐 집이 없어도 뭐 이렇게 뭐 잘 살지 않고 뭐 허름한 데서라도 신경 안 써. 그냥 먹고만 살 수 있으면 그냥 놀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사람만 계속 죽어가는 거야.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이 월급을 받아갖고요.
여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급여를 받는데, 월급을 받으면 한 80%를 갖다가 시골에 송금을 해요. 그러면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내가 이 돈을 송금을 안 하면 시골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내 형제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 직업이 없어? 돈벌이를 안 해? 그러면 돈벌이를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가 수백만 명이 나가서 돈을 조 단위로 송금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송금이다. 달러 송금이죠. 예. 그래서 필리핀은 항상 달러가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달러가 있으니까. 예. 조 단위의 달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환산하면 조 단위니까 그 1억 달러 이상. 예, 우리나라로 환산하자면 매달 1억 달러 이상이 그 송금이 되니까, 그러니까 10억 달러네. 조 단위니까. 매달 그 10억 달러 이상이 송금이 되니까 달러가 항상 그렇게 뭐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매달 공급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달러를 받아서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하면 그 돈 갖고요, 그냥 써. 일을 안 해. 왜? 해외에서 보내주는 돈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 그 좀 연세 드신 분은 우리나라도 한때 그 중동에 그 해외 근로자를 많이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그 땡볕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송금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동 그 건설붐이 막 이럴 때 뭐 현대건설 이런 대우건설 이런 데가 나가서 그 중동에 건설하면서 또 많은 해외 근로자가 나갔죠. 그러고서 땡볕에서 일해서 열심히 송금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뭐 5년 후에 귀국해 보니까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황당 케이스? 그 필리핀이 그런 거야. 그렇게 해외에서 열심히 돈을 보내도 여기서는 그 돈을 그냥 따박따박 그냥 들어오는 대로 써. 뭐 이것도 사고. 여기는 돈 있으면 쓴다고 그랬잖아요. 돈 없으면 손 빨고 있고. 그러니까 저축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받는 대로 써. 그러다가 해외에서 이제 뭐 3년, 5년 이렇게 계약하고 해갖고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필리핀 근로자가. 그러면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 돈이 없어. 왜? 다 썼으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이게 가족 중심이고, 가족들은 막 목숨도 걸고 막 그럴 거겠죠.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필리핀어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는 이거 사업하다가 은퇴하면 그 아무도 모르는, 쉽게 얘기하면 내 가족과 인척이 없는 곳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속편하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평소에 하도 가족들한테 시달리고 뜯겨갖고, 그래서 질려버린 거야. 가족과 친척들한테. 그래갖고 자기의 그 은퇴 플랜이 뭐냐, 은퇴를 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모르는, 가족들이 없고 인척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속편하게 조용히 살겠다. 그게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속내예요. 필리핀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속내예요. 그러니까 사실 필리핀의 그 가족 그 안에 그 문제들이
그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외국인 요금이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자동차 그 타이어가 빵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빵꾸 때우는 그 조그만 가게들이 뭐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이런 모시고 뭐 쇠고 이런 거를 아무데나 막 버려. 그러니까 그 차가 지나가다가 박히면 뭐 여지없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동네마다 다 그 빵꾸 때우는 가게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빵꾸가 나서 그 빵꾸를 때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빵꾸 때우면 100페소, 제가 빵꾸를 때우면 150페소, 200페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요금이 따로 정해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앞에 사람이 분명히 100페소를 내고 갔는데 왜 나한테는 150페소를 받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150페소 내기 싫으면 딴 데 가서 빵꾸 때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빵꾸 난 차를 어떻게 또 몰고 딴 데를 찾아가겠어요, 그죠? 거기서 때워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 요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 요금이 또 확실히 표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교통경찰을 갖다가 그 트래픽 인폴스라고 그래갖고 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거 폴리스는 아니고요. 예? 그냥 그래서 폴리스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그 트래픽 인폴서. 그러니까 이 교통 관리만 하는 공무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티켓을 끊는 거예요. 딱지를 끊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딱 위반을 해서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이렇게 내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외국인이니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당신 뭐 이거 위반해 갖고 잡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Are you Chinese or Korean? 중국 사람이면은 이게 호구 잡힌 게 아니야. 왜 중국 사람 아시잖아요. 돈에 굉장히 짠돌이. 예? 왜 우리 예쁜들이 왜 떼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하도 짜갖고 그 짠돌이. 근데 또 한국 사람 코리안이라고 물어보는 건 왜 그러냐면 코리안은 이제 호구인 거야. 얘네들이 보기에 코리안은 호구인 거야. 이게 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호구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돈 뜯기 짝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돼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한 4년쯤 전 됐을 거예요. 4년 전에 그 필리핀 이민국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그 불법 체류자 점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 점검하면서 어떤 점검을 했냐면 여기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어디 일을 하거나 자기가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그 워킹 퍼밋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워킹 퍼밋 그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워킹 퍼밋 한 50% 정도는 워킹 퍼밋 없이 비즈니스를 하고 어디 취직해 갖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 대대적인 색출을 하면서 그 워킹 퍼밋 검사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 함께. 예. 그래갖고 4년 전에 한번 난리가 났는데 그 한국 식당 다 문 닫고요. 뭐 1, 2주를 갖다가 왜 걸리는 것보다 문 닫는 게 낫잖아 차라리. 그 음식점들 다 문 닫고 뭐 이런 아주 그 굉장한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뭐 워킹 퍼밋이 없거나 뭐 불법 체류로 해갖고 그 공교롭게 적발돼서 잡혀간 외국인이 이제 감옥 가면 비쿠탄이라는 그 가까운 데가 있어요. 메트로 마닐라 가까운 그런 감옥소가 있는데 그 비쿠탄에 한국 사람이 한 35명 정도 잡혀 들어갔어요. 물론 중국 사람은 더 많이 잡혀 들어가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 불법 체류자가 훨씬 많으니까. 또 중국 사람은 워킹 퍼밋 뭐 이런 게 돈 들고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은 한 몇백 명 잡혀갔고요. 한국 사람은 그때 한 35명쯤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이러니가 뭐냐면, 빌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필리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러니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돈 주고 풀려나야 되거든요. 예. 그 돈 액수가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풀려나는데 돈을 갖다가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줬어요. 한 40만 페소 정도. 예. 1,000만 원 정도 풀려났고, 그러면 중국 사람은 얼마 주고 풀려났느냐? 지금 이게 비행기 소리입니다. 보홀에 공항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보홀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소리. 그러면 중국 사람은 얼마 주고 풀려나냐? 100만 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이제 감옥에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당황을 해.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인분들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그걸 알아. 그 조바심 내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자꾸 딜을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이제 내보내 주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협상할 생각을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냥 들어넣어서 자. 배째라. 뭐 여기 있으나 뭐 밖에 있으나 나는 마찬가지야. 그러고 그냥 배째라로 뭐 이렇게 하면 내보내주겠다 그래도 그냥 나 돈 없다고 그냥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알았어 너 그냥 100만 원만 내고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시겠죠? 그 분위기. 그러니까 그 트래픽 인볼스가 딱지를 끊을 때도 딱 처음 물어보는 게 Are you Chinese or Korean? 이거부터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서는 한국 사람이 그냥 그 대부분 호구 잡혀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예, 그 트래픽 인볼스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그 외국인 레이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피노가 교통을 위반해가지고, 뭐 교통 위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선을 위반했다. 그러면 필리피노들은 차선 위반하면 한 100페소, 200페소 돈을 주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예. 그러니까 뭐 100페소면 한 3,000원 한국 돈으로. 예.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만약에 딱 걸렸다 그러면 최소한 1,000페소예요. 그러니까 10배. 거를 한국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한 2, 3만 원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 10배. 그러니까 외국인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필리핀애를 앞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야 되느냐,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이 되게 보면 외국인이 직접 나서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뭐 어떤 세무서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그 필리핀 사람을 앞세워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필리핀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20년 살아도 필리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필리핀의 그 진짜 그 문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무서에 문제가 돼 갖고 하면 한국 분들이 세무서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관계로 문제가 되면 항상 필리핀 회계사나 필리핀 변호사나 아니면 필리핀 직원을 앞세워 갖고 보내요. 그러면 되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돈 주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을 부르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게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배달 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서 뭐 100을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이 100이 다 글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50이 가고 50이 중간에 가는 건지, 아니면 20이 가고 80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걸 주면서 영수증 받아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수증을 써줄 일도 없고, 뭐 영수증 받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그 필리핀 사람을 앞세워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그 세무서도 직접 갑니다. 예, 관공서를 제가 직접 가요. 물론 저도 이제 사와갖고, 아, 이건 필리핀 직원 보내는 게 낫다 싶으면 필리핀 직원을 보내죠. 그런데 판단해서, 아, 이건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네. 그래서 저는요, 그 세무서에 가서 그 담당 공무원하고, 되게 이제 그 창고 앞에 있는 직원들은 힘이 없어요. 되게 이제 세무서 보면 이제 2층에 가면 좀 이제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치면 뭐 세무과장이나 뭐 세무서장이나, 이제 그분들은 창고에 안 앉아 있잖아요. 되게 이제 2층 사무실에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층을 찾아가서 그런 좀 결정권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갖고요. 저는 세금도 깎아본 적이 있어요. 이거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아니 이거 열심히 해갖고 우리 세금 열심히 내는데 이거 너무 세금 많은 거 아니냐고 해갖고, 저는 그 담당 공무원한테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창구에 있는 직원 부르더니만은, 아, 이 사람 그 열심히 일하는데 세금 좀 깎아줄 수 있지 하고, 거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과장님이 사인하시면 제가 고지서 다시 발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위로 올리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전결이야. 과장 전결이야. 그래서 딱 봐갖고 그 자리에서 숫자를 그냥 깎아줘요, 이렇게. 그러고 그 돈을 막 뿌리는데요, 그냥 현금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이 12월 달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12월 달에는 현금을 좀 많이 비축을 해놔야 돼.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현금을 줘야 돼. 내가 어른이잖아. 어른이니까 나보다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는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뭐 애들은 뭐 한 100페소, 500페소 정도 줘야 되고, 어른은 뭐 1000페소 이상 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돈을 줘.
그러니까 애들은 또 그 맛에 막 때로 몰려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필리핀 사람들 보면 하도 사람이 찾아오니까 문 잠그고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보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의 그 선출직 공무원, 그런데 보면 거의 일주일 내나 그 줄 앞에 집 앞에 줄을 갖다가 그 5m, 10m씩 서 있어요. 매일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오는 사람한테 무슨 뭐 신발도 주고 뭐 우산도 주고, 뭐 말씀드린 대로 어른은 1,000페소, 뭐 애들은 뭐 500페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친구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은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일종의 정치인 아니에요? 선출직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 내가 크리스마스 때 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나를 좀 뭐 후원을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저는 또 기분 좋게 그냥 후원해 줍니다. 예.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 뭐 그게 또 뭐 같이 사는 그 세상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또 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막 바리바리 싸갖고 이제 거길 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그 집에 한 3, 40명이 모여 있어요. 이제 그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제가 가면 또 같이 막 사진 찍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거야. 아, 이게 뭐 코리안 비즈니스맨인데 나를 이렇게 후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를 갖다가 또 본인의 마케팅에 써먹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코리안 비즈니스맨이 나를 후원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또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주고받는 게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히 이제 그 25일 전후로 그 전에 한 1, 2주 사이에는 이제 만나면 그렇게 현금을 주고받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보면 현금을 이렇게, 왜 영화에서 보면 이 돈벼락 맞으라고 그래서 공중에다가 현금을 쫙 뿌리잖아요. 여긴 정말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합니다. 예. 100페소, 500페소, 1000페소 이런 그 지폐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쫙 뿌리면 애들이 와 신난다 하고 모여갖고 현금을 막 이렇게 주는, 그게 이벤트예요. 크리스마스 이벤트예요.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모이면 얘네들은 이제 노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게임을 해요. 근데 게임의 상품이 뭐냐? 뭐 1,000페소, 5,000페소, 10,000페소 이렇게 돈을 걸어요. 무슨 이렇게 물건을 거는 것도 있지만 그 핵심은 이제 돈을 상품으로 걸고 게임을 해서, 게임에서 이기면 정말 5,000페소, 10,000페소를 줘요. 현금으로. 그게 이 친구들의 12월 달에 돈을 뿌리는 문화. 예. 근데 왜 12월 달에 이렇게 돈을 쓰는지 아세요? 캐시가 많이 12월 달에 돌아가는 이유가, 필리핀이 법적으로 13months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달은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근데 13번째, 13번째 달이다 해서 13months라고 그래갖고 한 달 월급을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특별 보너스 개념이 아니고, 근로자는 누구나,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더블 페이를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필리핀 노동법이 그렇게 돼요. 13months 제도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현금이 2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쓰니까, 이 사람들은 저축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교센터 1층에 수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매출을 보면 12월 달은 엄청 막 매출이 올라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사다 먹는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1월이 딱 넘어가잖아요. 12월 31일이 돼서 1월이 딱 하면 손님이 딱 끊겨. 12월에 돈을 다 써갖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으면 그냥 손 빨고 살고. 예.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있는 돈 다 써갖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손 빨고 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필리핀의 문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건 뭐냐면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걸 문화라고 안 그러죠. 예. 문화라는 거는 그 머저리티,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뭐 안 그런 사람도 뭐 한 10%, 5%, 10% 있겠지만 그 문화라는 건 뭐냐? 대다수의 사람이 한 80%, 90%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걸 필리핀의 문화다, 한국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화입니다. 뭐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전문직이라고 우리는 전문가를 신뢰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 전문가라고 해서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전문가, 쉽게 얘기하면 의사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죠. 변호사도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죠. 회계사도 공인회계사 라이센스가 있어야죠. 근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다고 그래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필리핀 회사를 5개 정도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제가 이제 한번 필리핀을 알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회계사를 10명을 제가 컨택했어요. 회계법인 10명을 컨택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너희 들어와서 프리젠테이션 좀 해봐. 괜찮으면 우리가 너희하고 정기 계약을 할게. 이렇게 해서 회사를 10군데를 컨택해서 제가 해봤는데 10군데가 얘기가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믿을 수가 없다. 그 필리핀 회계사들은 그냥 자기 수준으로 일을 합니다. 뭐 절세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유익.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세무 문제가 되면 뭐 답은 아주 명확해요. 이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 돈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 벌금이 나왔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벌금 다 내셔야 됩니다. 답은 아주 너무 황당합니다. 어떤 회계사든 답은 똑같아요. 이게 뭐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고지서 나오면 다 내셔야 됩니다. 뭐 그냥 돈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다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뭐 다르냐? 제가 변호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변호사 10명, 그 변호사, 그 법무법인 10명을 컨택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케이스로 이런 걸 질문해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문제 없대. 자기네들한테 맡기면 뭐 문제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대.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네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데? 그럼 이제 쑥 설명을 해.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해결 방법에서 근데 네가 이렇게 해결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은 너 어떻게 막을 건데? 그러면 그때서야 그러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들이 혹시 뭐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0% 믿지 마세요. 그냥 뭐 한 7, 80% 정도 믿으시면 돼요. 한 20, 30%는 이거는 내가 또 잘 판단해야 된다.
낮에 비행기가 많이 뜨네요. 비행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100%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프면 안 되는 게 병원을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병원비가 너무 비싸.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설사 내가 비싼 돈을 내도 그 의사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필리핀어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 약을 먹어서 맞는 건지 어쩐 건지. 필리핀 약은요 굉장히 세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여기 침 놓는 데가 있어요. 침을 맞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급하니까 뭐를 해줬냐면 저한테 이 진통제를 갖다 주사로 놔줬어요. 그럼 되게 진통제를 주사로 놔주면 되게 아픈 게 없어지잖아요. 약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주사는. 그런데 진통제를 주사로 놨는데도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1시간 이상 그렇게 뭔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도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집에 왔어요. 물론 이제 운전은 다른 분이 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 여기 알락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필리핀 약입니다. 일반 그냥 슈퍼에서 파는 약이에요. 알락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한번 먹어보시죠.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 그래서 드럭스토어에 들려갖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알락산을 사갖고 그거를 자기 전에 이제 먹었어요. 이제 저녁에 집에 가갖고. 정말 희한하게요. 정말 거짓말처럼 먹고 1시간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을 먹으면 몸의 통증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진통 효과가 있는, 게 얼마나 센 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필리핀 약을 사 먹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해서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의사 이런 분 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한 7, 80%만 믿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 20, 30%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에서는 두 가지로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건강관리. 그러니까 여기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관리, 예를 들어서 뭐 건강관리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다 스탑하고 휴가 오는 거, 이런 건강관리 있잖아요. 그 건강관리에는 돈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아프면 안 되니까. 여기서 아프면 정말 한국 가야 됩니다. 여기서 치과를 간다? 제가 여기 치과 몇 번 가보고, 여기 치과 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금리로 하잖아요. 씌울 때 금리를 씌우잖아요. 여기 치과 의사가 제가 이쪽에 좀 문제가 있어 봐줘라고 입을 딱 벌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를 갖다 다 금으로 하냐고 한국에서는. 그러면서 제가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씌운 게. 그걸 하면서 직원들한테 다 보여주는, 간호사들한테 이게 금리라고, 금리. 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필리핀의 치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진단을 해도 그 진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 아프면 안 된다. 그러면 죽을 만큼은 아프면 어떡하냐? 무조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돼요. 네, 방법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건강관리에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큐리티.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돈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CTV가 비싸지만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뭐 시큐리티 하느라고 여기서 뭐 이 시건 장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성교센터 리모델링 할 때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 안이 다 철근을 박아갖고요. 이렇게 까부시고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나무로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큐리티, 여기는 무식하게 까부시고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시큐리티 할 때는 돈이 들어도 다 그렇게 쇠로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장치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안전시설, 그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닐 때도 안전하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닐 때 대부분의 경우에 저 혼자 다니질 않아요. 항상 필리핀 직원들이나 믿을 만한 필리핀 사람들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불시에 뭐가 일이 일어나면 필리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를 간다, 등산을 한다, 이럴 때도 꼭 필리핀 가이드를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안내인. 예, 저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을. 필리핀 가이드, 이런 휴양지에 온다, 그래도 꼭 필리핀 가이드를 고용합니다. 예. 돈을 쓰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는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건강관리,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 두 가지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활비는 많이 드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리핀식으로 사니까. 여러분 여기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요, 대부분 필리핀에 와서도 한국식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집을 안 사고, 그러니까 아파트 콘도미니엄을 안 사고 월세를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 월세가 안전한 곳은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어느 정도 내셔야 되냐면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내셔야 돼. 비싼 데는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그래도 좀 안전한 곳인데 좀 저렴한 곳. 그러니까 미니멈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멈이 안전한 곳은 한국 돈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월세를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100만 원이 매달 집값으로 가.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음식을 안 먹고요, 한국 음식을 드세요. 그러니까 한국 그로서리를 봐야 돼. 한국 슈퍼 가서 한국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한국 슈퍼가 물건이 쌀 리가 없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한국 슈퍼가.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한국식으로 비싸. 그러니까 한국 슈퍼에서 사는 가격보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슈퍼에서 사는 게 비싸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입하는 금액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네? 수입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자기 마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슈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싼 장을 매달 보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필리핀 사람처럼 필리핀 음식점을 안 가. 꼭 밥 먹자고 그러면 꼭 한국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한국 식당이요, 제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 메트로 마닐라에 유명하다는 한국 식당 다 가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만나자고 그러면 한국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솔직히요, 한국 음식이 맛이 없어. 그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어갖고 꼭 한국 음식점에서 먹고 오면요, 그날 저녁은 올챙이 배처럼 배에 가스가 막 차갖고 방구만 꿍꿍 나오고, 왜 조미료를 너무 많이 써갖고. 그러니까 맛이 없어. 이렇게 저는 이게 조미료를 안 넣고, 제가 좀 요리하는 거에 취미가 있어갖고 제가 잘 해먹기도 해요. 예. 근데 저는 조미료를 안 쓰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국이나 뭐 이렇게 음식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확 올라와요. 먹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 식당 가면 이 조미료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계실 때 생활비 있잖아요. 여기서 생활비가 한 달에 뭐 400만 원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이, 그래도 필리핀은 좀 물가가 싸고 그러니까 뭐 좀 돈이, 생활비가 덜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필리핀식으로 살면 덜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집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집세 나가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갈 이유도 없어. 그 다음에 음식도 뭐 필리핀식으로 먹으니까, 필리핀 재래시장에 가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래시장이죠. 예. 여기는 웻마켓이라고 그러는데, 필리핀 웻마켓에 가면 우리나라 시장처럼 뭐 싱싱한 야채, 싱싱한 물고기, 싱싱한 닭고기 뭐 너무 널려 있어. 근데 그게 싸.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 사다 먹으면 그렇게 뭐 먹는 값, 그 식품값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살면 그렇게 뭐 집세 나가는 것도 없지, 뭐 먹는 거? 뭐 그냥 먹는 거 뭐 그 정도 하는 거죠. 뭐 입는 거? 여기 옷값이요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뭐 사시사철 1년 12달 반팔이야. 뭐 긴팔을 입을 데가 없어. 왜냐하면은 제가 사는 메트로 마닐라는요, 제일 추운 게 20도예요. 영하 20도가 아니라 그냥 영상 20도. 그러니까 항상 반팔이야. 그러니까 뭐 옷값이 뭐 들 리도 없고. 예. 근데 여기 사는 한국 분들은 한국식으로 살기 때문에 생활비 한국하고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예. 제가 이제 체크아웃하고 다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체크아웃을 제가 좀 미뤘습니다. 이거 제가 라이브를 키느라고 돈을 좀 더 주고, 미안한데 내가 일을 마치고 가야 되니까 좀 체크아웃 좀 미루자. 예. 그렇게 하고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필리핀에 살면 필리핀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필리핀식으로 같이 살면, 어울려 살면 이 강철 멘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멍 때리면은 찔러본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찔러보니까 조금이라도 멍 때리고 있으면 찔림을 당해. 거기 넘어가면 내가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철 멘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강철 멘탈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럼 저처럼 필리핀 와서 선교하면서, 필리핀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비즈니스 하면 강철 멘탈 훈련은 확실하다. 예. 이건 이제 농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필리핀은 그냥 관광하러 오세요. 여기 살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셔도 그 비즈니스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 옛날 뭐 한 20, 30년 전이나 돈 벌었지, 지금 여기 와서 돈 벌 길이 막연합니다. 예.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그냥 웃고 떠들면서 보홀 하늘 보세요. 제가 정말 필리핀 하늘을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필리핀의 그 변화무쌍한 하늘, 뭐 먹구름 쫙 끼면 또 낀 대로 예쁘고, 이렇게 또 파란 하늘이 보이면 또 이 파란 하늘대로 또 예쁘고, 정말 필리핀의 하늘이 참 예쁩니다. 예,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제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끊겨져서 제가 속편으로 3 3까지 했습니다. 볼 3까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을 내서 볼 좀 투어한 거 영상 한번 편집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김영호 부장님 그 마무리하고 그 KNL 전망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